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자음, 우리나라 말의 음은, 여기 음운의 저희가 나오는데, 음운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중요해. 그래서 구별해준다는 거야. 그 말은, 음운은 뭐냐면, 총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음은 다들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것들이고 아, 야, 여 같은 게 모음이잖아. 이때 자음과 모음, 이때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역이라고 하는 자음에는 뜻은 없어요. 그죠? 소리일 뿐이죠. 기역은 뜻을 구별해 줄 뿐입니다. 어떤 거냐면 곰과 몸이라고 할 때 나머진 다 똑같은데 초성에 있는 기역과 미음이 소리가 달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기역과 미음을 음운이라고 그래요. 최소 대립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굳이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 음운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음운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자음의 체계와 모음의 체계. 너 오늘 어떻게 왔어? 그래도? 잘았어. 엄청 밟아서 잘았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프린트 뽑았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와. 선생님 그래서 나 패드 있어요. 아, 그럼 그 꺼내. 그 자, 우리가 1학기 때 지금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성적을 2학기 때 성적으로 만회할 목표로 학교 수업 달달달 외워주면서 합시다. 선생님 근데 나밖에 없어? 지금 다 줌으로 다 들어왔어. 한 명은 지금 못 들어왔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음운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설명을 좀 하죠. 자, 지금 윤지 왔으니까 잠깐만 보면 곰과 몸이라고 할 때 얘네 두 단어의 뜻이 다른 이유는 오와 미음 받침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역과 미음 초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다를 때 뜻이 다르게 구분해주는 기역과 미음을 우리는 음운이라고 불러요. 그런 음운은 총 40개고 자음은 총 19개, 19금, 모음은 21개. 이 자음과 모음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마 중학교 때 자음의 체계표, 모음의 체계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단톡에다 올렸어, 거기. 교과서 파일. 지금 페이지 5페이지인가? 페이지는 106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106, 107. 자, 여기에서 이거 자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본격적인 음 변동 들어가도록 하죠. 자음과 모음. 자음은 이렇게 나눕니다. 보죠. 자음은 총 19개인데 자,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일단 나누는데요. 예삿소리에 바닷가 장사가 있고요. 된소리는 바다가 장사가 있습니다. 거센소리는 요 예삿소리에다가 히읗을 함께 발음하면
트, 트, 크, 츠의 발음이 돼요. 들어가죠. 여기에서 코에서 울리는 소리 비음, 입에서 구르면서 울리면서 나는 소리 유음이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가면 미, 남, 이, 랑이 있어요. 총 개수를 세면 몇 개입니까? 요게 19개예요. 이렇게 크게 잘라보면 위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울림 소리라고 부릅니다. 동관 기억나? 밑에 둘을 울림 소리라고 해요. 자, 이게 구강 구조랑 우리 잠깐만 신경을 써보면 자음이 나는 소리는 자음이 울리는 건 자음이 나는 구강 구조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림은 그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봐봐. 그러니까 자음이 발음되는 좋은 위치, 발음 기관의 위치가 두 입술,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딱딱한 입천장, 혀 뒤와 말랑말랑한 입천장, 그리고 목구멍.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어요. 어디서 뭐가 나는지는 자, 얘네들 있죠. 이렇게 한 줄로 그려져 있는 얘네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인데 지금 잘 보세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은요. 다 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네모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얘네들은 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때 네모는 뭘 본딴 거냐면 비읍을 발음하려고 마음이나 비읍을 발음하려고 할 때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지면서 납니다. 자, 비읍을 발을 발음하려고 할 때 발음 준비하면 두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파 하면서 터지면서 나죠. 막았다 빵. 다도 어떻게 발음되냐면 다를 발음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자, 두 입술이 다물어졌다가 막았다가 빵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자, 비읍 계열이고요. 디귿은요. 혀끝이 혀끝이 윗잇몸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를 발음하려고 할 때 발음하는 순간 다 막았다가 터집니다. 자, 실제로 다를 발음하려고 준비한 다음에 발음하려고 준비하고 입으로 숨 쉬면요. 입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막혀 있다가 발음하려면 다 하면서 막았다 터집니다. 이렇게 발음해도 느껴져요. 아 하다가 아 하면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멈춘 다음에 입으로 숨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아를 발음하다 앞 하면 두 입술이 닫혀서 입으로 숨이 안 쉬어져요. 자, 그다음 기역을 보시죠. 기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 뒤가요. 혀 뒤가 말랑말랑한 입천장 거기를 올라가서 닫아서 닿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역처럼 생겼죠. 가를 발음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발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가를 발음하면 가 해서 혀 뒤가
말랑말랑 이천장에 닿아 있다가 공기를 막고 있다가 발음하는 순간 떨어져서 막았다 빵 터지면서 가가 발음됩니다. 느끼려면 간단합니다. 아 하다가 악 하면요. 혀뒤가 올라가서 숨을 막고 있어요. 여린 이천장, 말랑말랑 이천장 막고 있습니다. 숨을 쉬어도 안 쉬어져요. 그래서 얘네 바닷가 얘네들은 다 막았다가 빵 터트리는 소리로서 발음합니다. 자, 위치는 똑같아. 얘네 보면 두 입술, 네모. 그 다음 얘네들을 잘 보시죠.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 비읍, 쌍비읍, 피읍, 얘는 미음. 두 입술이 닫혀 있을 때 모습. 그래서 조음 이치 여기서 다 나는 겁니다. 자, 얘네 보세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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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니은 발음을 잘 보시면요. 나를 발음하려 할 때 아니면 아 하다가 안 하면은 혀 끝이 윗잇몸에 이렇게 닿아 있는 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습을 보세요. 혀 끝이랑 윗잇몸 닿아 있는 형태가 어때요? 니은에 가깝죠? 요 니은을 디귿, 쌍디귿, 티읕, 니은, 니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기억도 보세요. 혀 끝이 윗잇몸을 닿습니다. 이걸 몰라도 모양이 다 똑같은 데서 나요. 자, 유치하지만 이응도 어디서 나? 이응에 모노가 있어. 이응에. 유치하지만 기억이 있네요. 자, 유치합니다. 자, 글자의 모양을 보고 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난다? 비읍은 여기에서. 니은, 리을, 디귿 얘네들은 다 어디서 난다? 여기에서. 혀 끝이 윗잇몸 닿는. 기억은 어디서 난다? 한 칸 건너뛰고 여기. 자, 그다음 지읒 볼게요. 지읒. 지읒은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짝대기가 있고 시옷이 결합한 걸로. 자, 그 전에 시옷을 보죠. 시옷의 모양이 어때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시옷도 어디서 나니? 혀끝과 윗잇몸에서 난다고 봐요. 현대국에서는. 윗잇몸이랑 이빨은 붙어있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난다? 디귿 얘네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난다. 얘네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 이렇게 같이 나. 히읗은 어디서 나? 여기 목구멍 있는 데서 납니다. 히읗. 자, 근데 시옷은 어떻게 발음되냐면 바닷가 계열은 막았다 빵 터지면서 바, 다, 가. 뭐 얼굴이 보여야 이거를 뭐 보여줄 텐데 설명해 줄 텐데 보이질 않으니 쉽지가 않네. 자, 그다음 자 시옷을 잠깐만 볼게요. 시옷을 스를 발음하려고 준비해 보세요. 자, 발음하기 전에 스를 발음하려 준비하면 입으로 숨을 쉬어집니다. 발음하지 않아도. 준비한 다음에 발음하면 그래서 얘는 어때요? 혀 끝이 윗잇몸에 가까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닿지는 않고 가까이 있을 때 공기가 그 사이로 스치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마찰입니다. 흐도 어때요? 히읗도 목소리, 목청 허스키 하는 소리 낼 때 목이 쉬었을 때 나는 소리 이게 히읗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다 소리를 어떻게 낸다? 마찰을 시켜서 낸다. 스치듯 낸다. 소리를. 자, 그럼 지읒은 어떻게 내냐면 이 짝대기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읒에서 위에 거 짝대기를. 이걸 따오면 이 짝대기가 위아래가 붙어서 평평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아래가 붙어서 평평한 모습은 구강구조 이 5군데 중에 발음기관 5군데 중에
혓바닥과 입천장이 딱 붙어 있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시옷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읒 발음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요. 보세요. 즈 발음을 준비를 해봅시다. 즈 발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발음할 건데 준비 하면요. 입을 다물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음할 준비. 공기는 안 통해요. 즈를 발음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다 발음하면 어떻게 돼? 즈, 즈, 지, 즈 하면은 막았다가 공기가 안 통하고 있다가 빵 터지는데 완전히 터지지 않고 빵 하고 지. 그래서 공기가 스치듯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막았다가 빵 하고 막았다가 붙어있는 상태 막았다가 빵 하고 빵. 그래서 지읒 발음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할게요. 위에 것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 바닷가. 얘네는요. 막았다 빵 터지는 소리. 막았다 빵 파열음. 그 다음 자 시읒과 히읗은 어떤 소리? 마찰음. 스쳐서 나는 소리.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아요. 마찰음. 그럼 얘는 뭐야? 지읒은 막았다 빵.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막았다 빵 터지는 파열음의 성격과 빵, 슛, 스치듯 소리가 나는 파찰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미나미는 코에서 울리는 소리 비음. 뮤음은 원래 뮤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유음이라는 단어는 류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리을 대신에 여기 보세요. 흐를 유자 리을인데 여기 리을입니다. 근데 유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요게 자음 체계에서 자, 글자의 모양을 보고 조음 위치가 같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서로 같음을. 자, 귀찮아도 모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실제 음운 변동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읽다 보면 저 지읒, 쌍지읒이 뭐라고? 뭐 파찰음, 마찰은? 음, 마찰은? 얘네들은 마찰음, 여기는 파열음. 파열과 마찰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파찰음. 그러면 될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위치에 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모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모음은 그 이중모음과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어디 틈새가 있을까? 필기할 만한데 여기로 갑시다. 일단 모음의 체계를 여기서 설명해 보죠. 요거 오늘 수업한 거 필기된 거 한번 파일로 올려보긴 할게요. 이 파트만 일단 자
모음은 총 21개입니다. 21개인데 21개가 소리의 변화나 입술 모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 변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자, 단모음은 총 10개, 이중모음은 11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 교과서인데 운영에선 반모음 첨가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중모음을 설명할 건데 이중모음은 개념이 뭐냐면 반모음에 단모음이 결합한 걸 이중모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반모음은 뭐냐? 모음은 모음인데 절반만 모음이라는 건 모음이란 뜻인데 그 말은 절반은 모음이지만 절반은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자, 모음입니다. 어떤 점에서 모음이냐면요.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발음이 돼요. 그게 모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반모음은 자음은요. 모음 없이 발음할 수 없습니다. 자, 홀로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이중모음은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반모음 이 계열과 반모음 오나 우 계열. 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모음 이에다가 반모음 아랑 결합해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이에다가 짝 이 둘을 구분해 보면요. 반모 이게 모음 위에 요거 쐐기 표시 있는 거랑 그냥 이 모음은 서로 다른 소리입니다. 이라고 발음하면 오른쪽 거예요. 이라고 발음하면 바로 오른쪽 거고요. 반모음 이는요. 반모음 이는 발음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마치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 예를 들어서 자 기역에다가 아가 붙으면 가가 발음이 되죠. 그럴 때 기역만 발음해 보세요. 발음 못합니다. 입모양 준비만 하고 있죠. 그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그건 발음을 한 거예요. 말고 어떤 모음도 안 붙은 채 기역만 발음해 보라고. 입모양만 만들어지지 발음 못합니다. 우린. 납득되지? 여기 반모음 이도요. 이를 발음하려는 입모양만 가지고 있지 발음하면 안 됩니다. 발음하는 순간 뭐가 돼요? 단모음이 돼요. 그럼 봐. 자, 여기에다가 발음하면 어떻게 돼? 가 발음이 되죠? 자, 이 모음에다가 입모양을 이로 발음하려는 입모양에다가 아를 발음하잖아요. 동시에.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야가 됩니다. 야, 야. 이를 발음하려고 하는 입모양에다가 아를 발음해봐. 야가 됩니다. 이해됐니 문제인지? 그러면 이거랑 결합해 보세요. 반모음 이에다가 오를 결합해 보죠. 그럼 어떤 발음이 됩니까? 이를 발음하려는 입모양에 오를 발음하면요. 요가 됩니다. 요. 동시에 발음하면 요. 이해되지? 요. 요.
그래서 자, 설명을 하자면 반모음 2계열에서 이중모음은 아, 여, 요, 유, 예, 예, 의가 있고요. 반모음 우와 우결은 와, 왜, 워, 왜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요 7개는요. 중에 6개는 반모음 이에다가 오, 우, 애가 결합해서 된 이중모음. 의는요. 의는요. 더하기 반모음이. 반모음이 뒤에 붙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얘네들은 다 어때요? 반모음 오 더하기 에. 얘네는 반모음 우 더하기 애가 됩니다. 자, 단모음은 이중모음은 이렇게 나눠. 여기 7개, 여기 4개 이렇게 돼 있고. 단모음, 단모음까지 하고 잠깐만 쉬어보죠. 짧게 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단모음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단모음은 총 10개인데 단모음은 요걸 따오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봅시다. 요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단모음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버리겠습니다. 자, 보자. 여기 윗선이 뭐예요? 입천장. 아랫선이 뭐예요? 혓바닥이나 턱. 혓바닥이나 턱. 여기가 뭐야? 왼쪽 앞에가 이빨이 있는 근처에 입 앞. 여기 뒤에 있는 게 뭐예요? 혀 뒤쪽, 입 안쪽. 이렇게 납득해? 이 구강 구조가 지금 여기 아까 그렸던 구강 구조의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고스란히 따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럴 때 지금 이 사각형 형태는 사람이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이와 의가 여기 꼭 이렇게 저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거 위쪽에 위치하는 걸 가보죠. 이와 의를 발음하려면 지금 여기처럼 입이 벌려 있는 상태에서는 벌어져 있는 상태에선 이와 의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에, 발음 안 돼요. 그러면 아래 혓바닥, 턱이 위로 올라가서 얘 닿는 정도의 입이 닫히는 상태. 어금니와 어금니가 닿아서 입이 거의 닫히는 상태. 이런 정도. 이래도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발음이 됩니다. 입이 닫혔을 때 나는 소리 이의예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생각해 주고 얘는 뭐다? 여기 밑에가 올라와서 닫혀서 나는 소리. 근데 의를 봅시다. 이와 의를 발음해 보면
이를 발음할 땐 혀 끝이 이게 내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를 발음하면 이 발음해봐. 이를 발음하면 이빨 쪽에 혀 끝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가 발음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쭉 빠져 이렇게 빠집니다. 혀가 뒤로 빠지죠. 안 그래요? 그쵸? 잠깐만 얘네 이가 잠깐만 로그아웃 잠깐 쉬고 있어봐. 얘네 저걸 좀 보여줘야 돼. 잠깐 멈춰. 기다려. 자 보시면 이를 발음할 땐 이빨이 여기 있다면 혀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발음에 쑥 빠집니다. 혀가 이, 으, 입이 닫힌 상태에서 그래서 혀가 뒤로 빠지죠. 그래서 가 여기 뒤에 있고 를 발음하면서 입을 벌리면 으아가 발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오와 우 중에 어떤 게 입이 닫혔을 때 발음되나요? 우와 우 중에 우가 입이 닫혔을 때 발음됩니다. 그래서 오와 우는 서로 손가락 욕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써줘요. 어와 우와 오. 그리고 이 모음을 하나씩 짝대기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단모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와 을을 딱 써놓고 서로 손가락력 그리고 아를 오우를 우오를 쓰고 짝대기씩 하면 이게 전체 단모음 몇 개고 이게 시험 문제 이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미친 척하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 전설 모음이라 그래. 뒤에 걸 후설 모음, 혀 뒤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저 맨 위에 라인을 고모음이라 그래. 맨 밑에서 나는 소리를 저모음이라고 부르고 중간에서 나는 소리를 중모음. 그리고 서로 손가락 욕하는 소리는 입술이 동그래져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원순모음이라고 불러. 그렇지 않은 건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다라는 뜻으로 평순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음운 변동 배우기 전에 기본 베이스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설명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죠. Recording in progress. 이게 실제로 지금 가르쳐준 요 체계표 꼭 복습해서 좀 알아두시고 요것도 이중모음 이런 것들 실제로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자, 음운 변동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철자, 표기, 스펠링이라고 해야 되나? 스펠링과
그것을 실제로 발음했을 때 그것이 다르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데 스펠링과 발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때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외워야 될 지점이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예를 들면 옷에다가 이가 붙었다고 칩시다. 옷이. 그럼 실제 발음은 옷이가 돼요. 옷에 이가 붙으면 옷이. 이때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초성엔 발음값 초성에는 이응이 발음되지 않아요. 그러면 스펠링에서 오와 그다음에 시옷 이가 있죠. 발음에서도 뭐가 있어요? 오와 시옷 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음운 변동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옷에다가 안이 붙었다고 칩시다. 오산이라고 안 읽죠?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오단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이응 다 삭제를 시켜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오, 시옷, 아, 니은인데 오, 시옷이 없죠? 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때는 음은 변동이죠.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중에 네 가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교체는 뭐죠? 축구로 따지면 선수 교체입니다. 스펠링에 있는 애 빼고 다른 애 넣는 거죠.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는요.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음은 개수에 변화가 없죠. 교체는. 탈락은 뭐예요? 스펠링에 있었던 게 실제 발음할 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음운이 한 개 줄어드는 겁니다. 첨가는 뭐니? 없었는데 스펠링에 발음할 때 뭔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첨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은. 축약은 뭐예요?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거.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긴 하죠. 자, 머릿속 다시 생각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교체는 뭐예요? 선수 교체예요. 있던 선수 하나 빼고 다른 선수 집어넣는 겁니다.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자음 모음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탈락은요. 원래 있었던 애 하나 빼는 거예요. 발음할 때 여기서 음운이 하나 줄어듭니다. 자음이나 모음 중 하나가 탈락. 첨가는요. 하나 늘어나요. 스펠링에서. 스펠링보다 발음할 때 음운이 하나 늘어나는 거고. 축약은 뭐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 그게 축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수가 하나 줄죠. 자, 교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학교에서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교체는 여기서 나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정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저는 이제 음운 변동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많이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는 음절을 보면 여기 초성, 중성, 종성이 있고요. 이 종성을 특히 끝소리, 받침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명칭으로. 자, 특징을 봅시다. 발음을 할 때 특징. 초성에는 이응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초성에선 이응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응이 발음되는 건 받침에서만 난다. 중성의 특징은 뭐예요? 오케이. 모음만 들어온다. 발음의 핵입니다. 중성이. 종성의 특징은 뭐냐? 모든 자음이 발음될 수 없고 대표음만 발음됩니다. 대표음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두 개의 받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펠링에서 두 개의 받침, 리을 기억 받침이나 리을 비읍 받침이나 비읍 시읒 받침이나 시옷 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하나의 자음만,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됩니다. 이게 우리 음절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종성에서의 제약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자, 종성의 제약 조건. 어떤 경우? 한 개의 대표음만, 아니, 한 개래.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되고 대표음만 와야 됩니다. 자, 이때 대표음에 해당하는 건 칸이 좀 아쉽긴 한데 칸을 여기 밑으로 좀 내릴까? 여기 대표음에 뭐 있냐? 얘네가 있어요. 바닷가, 미남, 이랑이 있습니다. 이 대표음에 해당하지 않는 받침은 다 이걸로 바꿔서 발음해야 돼요. 자, 바닷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울림 소리. 뒤에 미남이랑은 자음 중에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네 개밖에 없죠. 이 중에 미남이를 뭐라고 불러요? 비음. 리을은 유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닷가 미남이랑. 자, 종성의 발음의 제약. 꼭 기억하세요. 종성 발음의 제약은요. 대표음만 발음된다. 발음되면. 그 외의 자음은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아.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요게 종성의 제약 조건인데 이거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볼게요. 종성, 받침, 끝소리. 종성은 뒤에, 받침은 그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이때 의미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 의미 없다라는 건 알맹 의미가 없다는 건데 조사, 어미, 접사 이걸 고급진 말로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받침은 그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는 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례를 좀 이따 들어드릴게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연음 법칙이라고 부르고 연음 법칙이라고 부르고 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발음한다야. 이걸 외우셔야 돼요. 힘들지만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 들어갔어요. 요거 연음 법칙 꼭 기억해 주세요. 받침은 우리나라 말의 받침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볼게요. 종성은 받침은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 연음 법칙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연음 법칙 외의 경우에는 다 제약에 걸립니다. 어떤 제약? 1번과 2번의 제약에 무조건 걸려요. 예를 들어보죠. 옷, 옷과 옷, 안, 옷에. 잘 봅시다. 여기 받침이 네 가지 경우가 받침이 놓일 수 있는 네 가지 환경이에요. 자, 구분해 보시면 여기서 연음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옷과 옷 안, 옷에 중에 맨 끝에 있는 얘가 결합되는 겁니다. 조사가 결합된 거 얘가. 자 봐. 여기 조사가 왔어. 의미 없는 모음 음절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대로 오세로 발음한다. 이때는 받침이 여기서 나오는 1번과 2번 대표만 발음한다.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한다의 제약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외의 네 가지 경우는 다 제약 조건에 걸려요. 납득되니? 딴 생각했지? 다시 받침이 놓일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예요. 받침은 요 네 가지 경우 중 무조건 한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받침이 있는 경우. 자, 이 중에 여는 법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디예요? 1, 2, 3, 4 중에 구분해 보시면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뒤에 온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음운 변동, 받침의 제약 조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받침의 제약이. 나머지 경우 이때는 종성의 발음이 제약되는 종성의 제약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제약 뭐? 대표만 발음한다. 두 번째 한 개만 발음한다. 자, 그래서 시옷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받침은 안 납니다. 그럼 뭘 부르나요?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 디귿으로 발음나요? 얘네 다 디귿으로 발음납니다. 요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음절의 끝소리는 뭐?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인 아민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게 바꿔서 발음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납득이 되나? 요거도 봅시다. 자, 1, 2, 3, 4 중에 뭐가 연음 법칙에 해당이 돼요? 뭐가 연음에 해당돼요? 의미 없는 모음절 온 게 뭐야? 뒤에? 의미 없 의미 없는 모음음절. 조사, 어미, 접사 같은. 요런 거 이. 이거밖에 없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발음돼? 음 변동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발음해요. 어떻게? 흘기로 발음합니다. 이건 음음 변동이 아니에요. 그대로 발음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가 받침의 제약이 발동됩니다. 자, 볼게. 여기서 종성의 제약이 발동이 돼요. 1. 뭐? 대표 아니면 대표음으로. 2. 뭐라고? 두 개면 한 개만 발음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니? 1, 2, 3번은 받침이 두 개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떨어지는 거죠. 자, 봅시다. 차이점. 위에 옷과 관련된 얘는요. 얘는 제약 중에 1번이 발동됐어요. 대표음으로 바꾸는 거. 밑에 흙은 종성의 제약이 발동됐는데 2번이 발동됐어요. 한 개만 발음한다는 거. 이해됐지? 요게 발동되면 뭐라고 불러? 이걸 발동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발동되면 뭐라고 불러? 어렵지만 봅시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에. 최소한 얘는 뭐예요? 하나가 탈락하는 거죠? 밑에 거는 탈락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 건 뭐예요? 시옷을 다른 걸로 바꿨죠? 얘는 교체에 해당이 됩니다. 어렵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 자, 지금은 잘 안 외워져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줍시다. 자, 지금 설명한 걸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의 음절 구조에서 종성은요, 발음의 제약이 있습니다. 종성 발음은 이런 제약, 초성의 제약 조건은 뭐예요? 초성의 제약은 이응이 발음될 수 없다. 중성의 제약은 모음만 온다. 종성 자리의 제약은 뭐예요? 대표 음만 발음하고 두 번째, 두 개의 자음이면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다시, 종성의 제약은 뭐예요? 대표음으로만 발음되거나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거야. 그럼 종성의 제약에 걸리는 경우는 언제냐? 이런 제약에 걸리는 경우는 연음이 아닌 경우에는 다 종성의 제약이 겁니다. 납득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 앞. 종성의 제약에 걸릴 상황이죠. 피읍 받침은 대표음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답이에요. 종성의 제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치?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일단 이것도 지금 뭐예요?
연음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죠. 연음이 아닌 경우니까 제약에 걸려버립니다. 대표음 일단 이렇게 바뀌죠. 자, 피읍이 비읍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 자, 피읍이 비읍으로 변했어요. 여기에서는 솔직히 더 이상 종성의 제약 때문에 받침이 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발음이 최종 발음은 이렇게 변해요. 얘는 왜 변했어요?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 때문에 발음하기 편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종성의 제약 1, 대표음으로 2, 한 개만 일 때 대표음으로 바꿔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바뀐 건 이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그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다. 왜? 이미 대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성 제약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는 자 지금 좀 고급지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벌써 고급지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펠링이 있고 발음이 있어. 그 변화 양상도 일어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왜 일어났는가를 물어보게 돼요. 왜 일어났는가. 다음 시간에 뭐 더 배우면 되겠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이 아닌 걸 대표음으로. 그때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봐봐. 받침에 피읍이 자 받침에 미남이랑이 들어가잖아. 스펠링에서 얘네들은 미남이랑이랑은 받침은요 대표음으로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알 종성의 제약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표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알입니다. 음음 변동 안 일어나요. 그죠? 안, 내 마음 안. 이것도 이미 대표음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 안 일어나요. 감, 안 일어납니다. 스펠링에서 미남이랑은요, 대표음으로 바뀔 이유가 없고. 자, 그 다음 봐봐. 스펠링에서 바닷가여도 더 이상 변할 리가 없는데 봐. 피읍은 비읍으로. 티읕은 디귿으로. 다시. 얘네, 자, 볼게. 얘네는 얘로, 얘네는 얘로, 나머지 얘네가 받침에 있으면 자, 얘네, 얘네는 끝소리가 적용이 되면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다 디귿으로 바뀌어요. 다시 피읍, 쌍비읍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스펠링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본다면 편하게 본다면 얘네가 얘네가 얘입니다. 기억으로 비읍으로 나머지 받침 나머지 대표음이 아닌 받침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외우고 끝냅니다. 자, 종성의 제약, 종성 발음의 제약은 첫 번째, 대표음만 발음돼야 된다. 바닷가 미남이랑. 두 번째,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근데 그 제약이 발동되는 경우는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제약이 발동된다. 그 중에 대표음으로 바꾸는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에 해당이 되고요. 한 개만 발음한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음근 단순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탈락, 자음근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아, 됐다.
그 정리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어? 네. 아,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다음 시간에 비음화 유음화 가면서 설명을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동광 너는 잘 이해됐지? 예, 오케이. 앉았냐? 예, 앉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어? 제 자요? 아니, 앉아. 잘.